한 청년이 있었어요. 경찰에 쫓기며 골목을 내달리고 있었죠. 그의 가방 안엔 총이 한 자루 들어 있었습니다. 11살에 위탁가정에 맡겨지고 15살엔 소년원 그리고 감옥까지 인생이 통째로 무너져 있던 그 청년은 그날 진짜로 다 끝내버릴 생각까지 했대요. 근데 마지막 그 순간에 그는 그 총을 멀리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형에게 전화를 걸어요. 바로 그 전화 한 통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이 훗날 천억대 자산가가 됩니다. 이름은 덴마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가 맨손에서 부자가 된 비결이 무슨 대단한 재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성공한 모든 사람에겐 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필요한 건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몇 가지 문장뿐이었다. 오늘 바닥 중의 바닥에서 천억을 만든 그 사람의 문장들을 통째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당신은 부자 됩니다. 당신은 이미 시작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모닝커피입니다. 자, 그 청년 덴마텔 이야기로 다시 가볼게요. 재활 안에서 지내던 어느 날 그는 버려진 오두막을 치우다 프로그래밍 책 한 권을 발견합니다. 어렵기만 할 줄 알았던 그 코드가 신기하게 마치 영어처럼 술술 읽혔대요. 그날부터 코딩이 그의 새로운 몰입이 됐고 그는 28살에 백만장자가 됩니다. 지금 그의 모습엔 그런 어두운 과거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행복과 풍요가 가득하죠. 근데 그런 댄에게도 단 하나 후회가 있대요. 제가 후회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몇 가지 배움과 문장들을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분명 저는 더 빠르게 풍요와 행복을 느끼고 더 큰 성공을 이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그가 가진 유일한 후회들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당신이 저 사람보다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인 거죠. 그가 맨손에서 불을 만든 14가지 철칙 지금부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미리 딱 하나만 기뜸해 드릴게요. 이 중에서 제일 센 건 9번째입니다. 듣는 순간 이거 내 얘긴데 하고 소름이 돋으실 거예요. 거기까지 꼭 같이 가보시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세요. 아까 그 청년이 던진 총, 그 총을 던진 순간이 모든 철칙의 출발점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첫째, 꿈이 죽는 곳은 바로 편안함 앞이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죠. 당신이 그 어떤 꿈을 가졌든지 지금의 당신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사람이 아직 아닙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거나 이미 그걸 가진 나의 마인드셋이 원하는 걸 쉽게 이루게 만드는 겁니다. 백만장자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따라가면 당연히 누구나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요. 즉, 지금 편안함에 빠져 있다면 당신은 목표에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편안하다면 당신의 꿈은 머지않아 죽게 됩니다. 현실이 되지 못하고 꿈으로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불편함을 쫓으십시오. 편안함, 그 밖에서 벗어나세요. 그게 유일하게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좀 뜨끔하죠. 근데 이게 진짜예요. 그리고 둘째부터는 그 편안함을 어떻게 견디는지가 나옵니다. 자, 둘째. 그릇의 크기를 키워라. 작은 그릇부터 채우려 하지 마라. 한번 무언가를 보게 된 후에는 보지 않았던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한번 커지기 시작하면 다시 작아지기가 더 힘들 거예요. 그러니 더 많이 보고 성장하세요.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겁이 나고 무서울 겁니다. 하지만 성장하는 당신은 그곳을 벗어나 점프를 해야만 합니다. 당신이 원하던 꿈, 목표, 결과는 바로 그 반대편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셋째, 능력을 가진 모든 사람의 스토리엔 해야만 했던 이유가 숨어 있다.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은 성공한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쟤들은 나와는 다른 특별한 걸 가졌을 거라고. 하지만 내가 단연컨대 그들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저 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을 뿐이에요. 당신이 겪어보지 않았던 고통 때문에 혹은 수치심 때문에 하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보낼 수 없었던 그 역경을 겪고 있던 거죠. 그 스토리 때문에 그들은 일어난 겁니다. 즉, 당신도 그들과 다르지 않아요. 그저 스토리가 부족한 겁니다. 성공은 트라우마에 대한 반응으로 이루어집니다. 위기를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 특별한 성취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당신이 겪는 그 힘든 게 약점이 아니라 당신을 밀어 올릴 연료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가장 부끄러워하는 그 과거, 가장 숨기고 싶은 상처, 어쩌면 그게 남들은 절대 못 가진 당신만의 무기일 수 있거든요. 댄도 그랬잖아요. 감옥까지 갔던 그 바닥이 결국 그를 천억대 자산가로 밀어 올린 연료가 됐습니다. 당신의 바닥도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넷째, 선택권이 없을 때까지 밀어붙여라. 성공 말고는 택할 수 있는 게 없어질 때 상상조차 못했던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사람이 초인적인 힘을 내는 것처럼요. 스스로 퇴로를 끊어보세요. 도망갈 곳이 없을 때 비로소 앞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자꾸 미루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 해도 먹고 사니까. 플랜 B가 있으니까. 플랜 A에는 목숨을 안 거는 겁니다. 근데 진짜 독하게 뭔가 이룬 사람들은 대부분 등 떠밀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가끔은 나를 일부러 절벽 끝에 세워보십시오. 다섯째, 미래를 말할 때 가정법을 쓰지 말아라. 누구든 자신의 계획을 말할 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뤄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가정법 안에는 혹시 모를 실패의 가능성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 사소한 문장부터 바꾸세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이런 가정법으로 반응한다면 그 문장 속에 숨은 실패를 알아채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행동하지 않을 거고 결국 이뤄내지 못할 겁니다. 개인이 쓰는 문장 속에는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는 힘이 숨어 있으니까요. 그러니 혹은 아니다, 확실한 대답으로 미래를 그려나가십시오.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아를 한다, 이렇게. 해볼까를 한다, 이렇게. 이 작은 말버릇 하나가 신기하게 행복을 바꿉니다. 여섯째, 자신감은 목소리가 큰 게 아니라 자신의 값어치를 알 때 나온다.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큰 목소리로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한 자신감을 가지고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해가며 운동과 독서로 자기 관리를 합니다. 이미 필요한 걸 알기에 말이 많지 않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정확히 알고 있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에게 1,000억이라는 자산이 있다면 당신은 어떤 걸음, 어떤 말투로 살아갈까요? 대부분의 경우 시끄럽게 떠벌리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약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채워진 사람은 굳이 증명하려 들지 않거든요. 그러니 남에게 인정받으려 애쓰는 그 에너지를 그냥 실력을 채우는 데 쓰세요. 실력이 차면 자신감은 알아서 따라옵니다. 일곱째, 돛담배에서 대포를 쏠 수 없다. 튼튼한 기반부터 다져라. 시작한 단계에서 사람들은 실수를 합니다. 너무 빨리 가려고 기반을 다지는 것도 잊은 채 의욕만 앞서죠. 돛담배에서 대포를 쏘려 하면 지지대가 없어 포탄은 멀리 가지도 못하고 배는 산산조각나 가라앉고 맙니다. 그러니 무리한 도전으로 시작할 필요 없어요. 작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최선을 다해 나가며 올바른 기반을 다지십시오. 무리한 도전 뒤에 실패는 자신감을 빼앗고 의욕마저 빼앗아가는 최악의 결과를 만드니까요. 작은 행동엔 참을성을 버리고 큰 종착점엔 꾸준한 참을성을 가지세요. 자, 여기까지가 앞에 7개 한마디로 단단하게 시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편안함을 박차고 나와서 그릇을 키우고 내 바닥을 연료로 쓰고 기반을 다지는 것. 그 청년이 총을 던지고 나서 한 일들입니다. 자, 이제부터 뒤에 7개는 좀 더 깊습니다. 나 자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아까 말한 제일 센 9번째가 나오니까 귀를 쫑긋 세우십시오. 8번째. 다른 사람의 지도로는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없다. 괜히 정해야 하는 삶은 진정한 자신을 알아가는 여정이에요. 인생에 도움이 되는 목표란 바로 그 진정한 나를 향한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는 거고요. 사람들은 남들이 진정한 자신을 찾으려 떠난 발자취를 똑같이 따라가며 같은 결과를 원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여정은 손가락과 지문과도 같아요. 끝을 가리키는 지도는 사람마다 모두 다를 수밖에 없죠. 물론 그들의 경험에서 약간의 힌트는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답을 찾으려면 남이 아닌 내 안을 봐야 됩니다. 요즘 다들 성공한 사람 루틴 그대로 따라하잖아요. 새벽 5시 이상 찬물 샤워 뭐 이런 거. 근데 그게 나한테 맞는지는 아무도 안 물어봅니다. 남의 지도를 들고 내 보물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한테 통했던 길이 나한테는 돌아가는 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참고로 결국 내 길은 내가 그려야 합니다. 아홉째. 자, 제가 아까 제일 세다고 한 거 나왔죠. 스스로에게 모순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성장하려면 수많은 실패와 고난 속에서 새로운 걸 배워야 합니다. 즉, 과거의 내 사고 방식이 오늘의 나에겐 식상하고 당연하게 잘못된 거라고 느껴져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듣고 무슨 소린가 헷갈려요. 쉽게 말하면 과거가 달라진 모순 덩어리가 된 자신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성장이자 성공이라는 겁니다. 당신은 빠르게 성장할수록 예전의 자신이 한심해 보이고 그 방법이 틀렸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틀려도 됩니다. 더 빠르게 틀린 걸 찾는 것이 사람들이 숨기려는 성장의 방식이에요. 인생에서 오답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의심하기를 두려워하세요. 이 길이 맞는지 망설이지 말고 일단 나아가고 그리고 틀리세요. 그때 성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6개월 전의 말과 오늘의 말이 달라도 돼요. 아니 오히려 달라져야 합니다. 성장이란 결국 끊임없이 모순에 빠지는 거니까요. 10번째,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라 나보다 남을 올리는 겁니다. 누군가 칭찬해 줄 때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요. 이렇게 대답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긴 했는데 사실 저분의 도움이 정말 컸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자꾸 자신을 낮추는데 당신을 올려줄 능력을 가진 사람이 왜 굳이 당신을 올려주고 싶겠습니까? 누군가 빛나는 나를 칭찬할 때 빛을 숨기지 말고 그 빛을 누군가와 나누면 되는 겁니다. 자신을 낮추지 말고 도와준 사람을 올리세요. 11번째, 얕은 파도는 강한 항해자를 만들지 못한다. 바람은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지만 돛은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승리한 강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불어오는 바람과 파도를 절대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돛을 바꾸는 법을 알고 그 바람을 이용하는 법을 압니다. 그러니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상황이 더 나아졌기를 바라지 말고 그 상황에 대처하는 나의 방식이 더 나았기를 바라며 나아가십시오. 12번째, 팔알의 문제는 규율로 해결된다. 지금 세상에서 가장 희소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꾸준함이라는 능력입니다. 30일, 60일, 90일 매일 운동을 하던 다른 무언가를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히 해결책을 만들어집니다. 계속 그냥 나아가는 것. 그게 무려 8알의 문제를 풀어버립니다. 작심삼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작심삼일을 100번 반복하면 그게 300일이거든요. 사람들은 꾸준함을 못하는 진짜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크게 시작해서예요. 하루에 2시간 운동하겠다 이러니까 사흘 만에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냥 매일 5분만 하세요. 작게 그러나 끊기지 않게 화려하게 한 번만 하고 많은 사람보다 덤덤하게 매일 하는 사람이 결국 다 같이. 13번째, 누군가 보여주는 그 모습 그대로를 믿어라. 복잡하게 말하거나 믿음직스럽게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다. 그 모습이 곧 사라질 거라는 희망을 갖지 말고 그게 그 사람 자체라는 생각으로 관계를 똑똑하게 만들어가라. 쟤도 변하겠지 하는 기대가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한다. 보이는 그대로가 답이다. 이건 사람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다. 헛된 기대로 내 마음을 갉아먹지 말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보면 관계도 훨씬 편해집니다. 14번째,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다. 만약 당신이 원하는 게 있다면 그걸 가진 사람이 당신의 대한 통제권도 가지게 됩니다. 당신이 누군가에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당신은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연애할 때 매달릴수록 상대가 도망가는 것처럼 바라는 게 없어야 오히려 사람도 기회도 끌려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신이 피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사실 당신이 누구인지를 가장 잘 설명해 줍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이라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당신이라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너무 뻔하지만 당신 단 한 명입니다. 당신이 아닌 당신은 그 누구도 될 수가 없고 다른 누구도 절대 당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사실 자체가 당신을 특별한 존재로 만듭니다. 그러니 당신이 숨기고 싶은 것, 피하고 싶은 것이 오히려 당신의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이겨내고 남들과 나누는 순간 사람들은 거기에 공감하고 당신은 그 누구보다 특별하고 강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한 풍족은 가진 것에 감사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대는 고객한테 꼭 이렇게 묻는데요. 지금으로부터 25년 후 가장 갖고 싶은 걸 한번 적어보세요. 사람들은 그 목표를 적어내려가며 마치 이룬 듯한 기분을 느낀대요. 그렇게 목표가 인생을 디자인하죠. 근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어요. 대는 이렇게 붙입니다. 당신이 지금 적은 목표들은 행복을 위해 당신을 일부러 만들어낸 몇 가지 조건일 뿐이다. 사실 행복을 느낀 뒤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지금 감사한 마음만 있으면 그 행복은 25년 뒤가 아니라 바로 지금 찾아올 수 있다. 자, 된 마텔의 14가지 다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결국 한 줄로 모이거든요. 편안함을 거부하고 그릇을 키우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 바닥 중에 바닥, 가방에 총을 넣고 다니던 그 사람이 증명했어요. 이건 타고난 게 아니라 오늘 바로 고를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그 청년의 인생은 총을 던지고 전화를 건 그 한순간 바뀌었다고.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딱 하나의 행동이었죠. 당신의 그 한순간도 어쩌면 바로 오늘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14개 중에 딱 하나만 골라보세요. 욕심내지 말고 딱 하나만요. 편안함으로 한 발 나오기를, 말버릇 바꾸기를, 매일 10분 꾸준히 하기를, 그리고 이 영상 끄기 전에 댓글에 하나 적어보십시오. 오늘부터 나는 이거 하나를 꼭 바꾸겠다. 이렇게 꼭 하나 댓글로 적어주세요. 머릿속으로 정한 건 내일이면 사라지지만 글자로 박아두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한 줄이 당신의 바닥을 연료로 바꾸는 진짜 첫 시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신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매일 이렇게 함께 걸어주시는 한 분 한 분 덕분에 제가 또 한 잔의 커피를 내리면서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 하나를 바꾸는 걸음 저도 옆에서 같이 걷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관련 책자는 유튜브 설명란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클릭해서 보시고요. 지금까지 하와이 모닝커피였습니다. 커피 한잔 하세요.